그렇게 둘만 같은 타이밍에 같은 마음이면 다시 재회가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헬로 열매의 열매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달려가면 나를 안아줄 것만 같다며 폭풍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들은 아직 상대방에게 연락할 준비가 안 되셨기 때문에 이 영상부터 보고 오셔야 돼요. 우리가 재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재회는 점점 멀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그 사람은 우리 손을 떠나갔고 재회되면 다행인 거고 아니면 인연이 아닌 거다. 이 정도가 돼야 뭐가 됐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절절한 마음 알죠. 근데 조급한 마음으로는 뭘 할 수가 없는데 어쩌겠어요. 비워야지. 마음을 비워드리기 위해 우리끼리 얘기지만 요즘 시국이 시국이라서 새로운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다들 인스타나 카톡에서 활동을 평소보다도 더 많이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예전에 소개팅 했던 사람부터 이런 사람도 있었나? 했던 분들까지 연락이 엄청 와서 역시 집콕 생활이 우리를 이렇게 간절하게 만드는구나 싶었어요. 요즘 같은 시국에는 새로운 연인을 만나기는 더 어려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전 여친, 남친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이런 상황이니까 마음을 좀 calm down 해주세요. 그럼 어느 정도 이별과 재회에 대해 마음이 진정된 분들이라는 전제하에 이야기를 해볼게요. 헤어짐을 통보받고 나서는 나를 위해서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서 한 달 정도 서로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기억이 가문가문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한 달의 기다림의 시간은 그냥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이별의 상황을 객관화하고 상대방에 대한 마음을 객관화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도 아직까지 재회를 하고 싶다는 건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을 못 만날 것 같고 다시 한번 그 사람이랑 잘해보고 싶어서겠네요. 이쯤 되면 슬슬 상대방한테 먼저 연락이 오면 좋은데 이왕이면 내가 잡는 것보다 상대방한테 훅폭풍이 와서 내가 잡히는 게 좋죠. 그게 이상적이긴 한데 연락이 안 온 경우가 더 많겠죠. 근데 우리는 재회를 하고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별을 통보했던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헤어져서 시원했던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고 후회하는 마음도 생기고 또 우리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헤어짐을 통보한 사람도 이별을 겪어내는 시간이 필요하고 역시 똑같이 허전하죠. 진짜 내가 너무 싫어서 단호하게 헤어짐을 통보했더라도 이별을 말하고 뒤돌아서 집에 가는 순간부터는 사람 마음이 달라집니다. 사람이란 게 그래요. 아마 헤어짐을 통보해봤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면 이 마음 다 알 거예요. 미워서 헤어지자고 했고 머리로는 헤어지면 시원하기만 할 줄 알았는데 매일 보고 매일 전화하던 사람이랑 막상 헤어지니까 그 시간들이 없어지면 헤어짐을 통보한 사람이라도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미웠던 감정, 싫었던 감정들은 희석되고 좋았던 기억들이 미화되면서 헤어짐을 통보한 상대방도 헷갈리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내가 여전히 좋아하는 건가? 아직 정이 남아있는 건가? 근데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분명 헤어진 데는 이유가 있었으니까 쉽게 연락을 못하죠. 그리고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먼저 헤어지자고 했으니까 내가 연락하기는 자존심이 상한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연락이 오면 못 이기는 척 받아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시기죠. 그런 마음에 상대방도 내 인스타나 카톡을 염탐할 텐데,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이별 후 한 달의 기간 동안 상대방이 우리를 궁금해하는 걸 최대치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업데이트나 변경 따위를 최소치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는 더 궁금하겠죠. 이때 미친 듯한 후폭풍이 오면, 그래서 이성을 잃고 연락을 먼저 해주면 정말 땡큐죠. 그래서 이 시기를 잘만 이용해서 둘만 같은 타이밍에 같은 마음이면 다시 재회가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연락을 먼저 누가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연락을 하는 우리의 태도, 그 이후에 만나서의 태도로 이 관계가 어떻게 될지 결정됩니다. 연락을 조금이라도 기다리고 있었다면 그때 우리가 연락을 하면 우리의 연락이 너무 반가울 거예요. 그런데 반가움도 잠시. 사람 마음이라는 게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매우 달라집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상대방한테 연락하고 싶은 마음을 참고 또 참으면서 참아왔던 얼마나 간절한 연락이에요. 그래서 우리 실수로 연락이 끊기면 어쩌지? 차단까지 당해버리면 어쩌지? 마음이 앞서다 보니 과거 연애의 연장선처럼 구구절절 모든 내 상황과 감정을 투머치하게 알려져 버려요. 내 감정은 이따만큼 크기 때문에 보내는 사람은 몰라요. 근데 그걸 받는 사람은 정말 부담스러워요. 이것만큼 부담스러운 게 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웠던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얘 아직도 날 못 잊어서 이렇게 연락했네. 그럼 그렇지. 이렇게 궁금했던 마음도 다 사라져버려요. 상대방은 우리와 헤어짐까지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한순간에 예전 같은 마음이 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연락을 시도할 때 이성적인 관계로 접근하지 말고 그냥 아는 지인처럼 담담하게 접근을 해야 돼요. 길게도 말고 담백하고 간결하게 보내세요. 간절한 마음이 주체가 안 돼서 감이 안 잡히시면 그냥 편한 남사친 여사친한테 보냈던 톡을 확인해보고 비슷한 느낌으로 보내세요. 그렇게 연락이 잘 닿으면 상대방을 만나기로 약속을 잡게 되죠. 우리는 만나기 전에 따로 준비해야 할 게 있어요. 다시 만났는데 우리가 헤어질 당시와 똑같은 모습이라면 상대가 굳이 우리랑 다시 만나고 싶겠어요? 헤어짐을 통보했던 건 이유가 있잖아요. 나 갖기는 싫고 남 주기는 아까운 것처럼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내 행동이 있었을 테고, 그러다 결국 그냥 남이 더 낫겠다 판단했기 때문에 헤어지자고 한 거죠. 그런데 지금은 상대방이 우리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털어냈을 시기라서 다시 한번 자기 마음이 어떤지 만나서 확인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상 만났을 때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는 기미를 보이면 우리에게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떠올라 버립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아, 맞다. 얘는 안 변할 거야. 어차피 만나도 똑같겠지. 하면서 관계를 끊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건 그 사람이 나를 떠났던 이유들을 보완해줘서 그 고정관념을 깨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고정관념을 깨주는데 너무 유리합니다. 이미 상대방에 대한 모든 정보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어떨 때 설레하는지, 또 뭘 싫어하는지, 우리의 기억 회로들을 돌려서 더 이상 남 주기는 아깝고 나 갖기는 싫은 존재가 아니라 너는 나를 가져야 된다. 이 마음을 상대한테 꽂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철저히 상대방 입장에서 분석해 봅니다. 상대방이 대체 왜 때문에 나랑 헤어지려고 했는지, 대체 상대방은 왜 나를 남이 가지는 게 차라리 낫겠다고 판단을 했는지.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헤어짐을 통보받고 난 직후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잖아요. 내가 조금만 더 잘했다면, 내가 그때 삐지지만 않았다면. 근데 그럴 때 생각나는 건 보통 사소한 이유들인 경우가 많아요. 내가 헤어짐이라고 생각했던 사소한 이유가 근본적인 헤어짐의 이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가 자주 싸웠던 이유는 뭐였지? 그 사람은 어떤 걸 좋아했었지? 어떤 내 모습을 좋아했었지? 그 사람이 처음에 날 좋아했을 때 내 모습은 어땠지? 내 기억 속에 모든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기억해서 내가 얼마나 괜찮았던 사람이었는지, 또 지금도 여전히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그 사람에게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헤어진 사람을 다시 만나는 건 이미 봤던 영화를 다시 보는 것과 같다고 하잖아요. 근데 봤어도 또 보고 싶은 인생 영화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걸 원하는 사람이었는지, 상대방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해서 그 사람에게 다시 보고 싶은 인생 영화가 돼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행동만 한다면 상대방은 처음 이상의 설레임을 느끼고 다시 예쁜 연애를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힘내세요.